죄송합니다. 이승훈, 이제 강동예술, 아름다움과 예술의 내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던, 음, 예술의 진화적 기원이라고 할 만한 실제로, 네, 그냥 일단 예술의 진화적 기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술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혹은 예술을 보는 인간의 어떤 인지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인식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 결국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감각 체계로 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자외선을 보거나 초음파를 듣거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표상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인지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나 뇌와 눈이 알아서 이제 선을 구분해주고 물체의 윤곽을 잡아주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건 의자다, 이건 책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가 어, 의자라고 이름이 붙여질 이유는 하등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편의에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의자라는 것이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걸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주위와 그냥 크게 구분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의 인지 체계와 우리의 어떤 표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표상에서는 절대 구성이 될 수 없고, 결국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주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지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생물학적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까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혹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던가 하는 것은 역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다수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소수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어,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경향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보편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보편적 특징에서 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인지체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이제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유전적 차이에서 어쨌든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인지, 혹은 이제 이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후천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그 네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선천적인 취향, 후천적인 취향, 선천적인 보편성, 후천적인 보편성,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쓱까져가지고 우리의 어떤 미의 기준, 개인의 주관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편적인 미라고 보인다고 해서 딱 잘라서 이게 실제로 생물학적인 특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혹은 이제 이게 어떤 취향의 차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반드시 사회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이렇게 딱 잘라서 뭔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뭔가 비슷한 얘기를 책에 있는 내용들로도 비슷한 얘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약간 배경을 기반으로 예술의 진화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어떤 보편성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인간이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떤 형질을 진화를 통해서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이 과학에서는 합리적이고, 또한 이 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 옛날부터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때부터 이 많은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을 하고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먼저 얘기하면 조금 순서가 좀 이상해지고 내용이 헷갈려질 것 같기는 한데, 어,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이제 종교 의식을 할 때 어떤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혹은 이제 더 이 뭐랄까 종교적인 믿음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 단결력을 강하게 해준다. 혹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뭐 이 자신의 후대에게 사냥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기능들이 어쨌든 이 집단의 생존 혹은 국가의 성장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명되게 된 계기에는 결국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사슴과 똑같이 생기진 않았더라도 얼추 사슴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사슴을 알 수 있다던가,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관여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술이 생물학적으로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게 사슴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족이 있었다면은 설명을 해주는 부족이 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부족들이 경쟁을 하거나, 이제 특히 국가가 생기는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먼저 강력한 국가를 이룬 국가가 이제 옆에 작은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그 국가의 문화에 이제 약간 섞여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예술을 발명한 국가들이 더 강해졌고, 그러니까 예술을 일종의 철기나 청동기처럼 보는 거죠. 발명한 국가들이 다른 옆에 국가들을 이제 인수합병할, 혹은 다른 집단들을 부족들을 인수합병할 기회가 혹은 생존할 기회가 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자연 선택과 같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선택과 비슷한 일이 이 문화에서도 일어나서 약간은 뭐 집단 선택론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약간 일종의 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유전자의 선택과 비슷한 일이 이 문화의 선택,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문화, 그림이라는 문화, 음악이라는 문화의 문화에서도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부족이 성공을 해서 다른 부족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보편적인 특징처럼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제가 이제 방금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기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간에게 예술을 하는 형질, 예술을 하는 유전자가 너무, 그러니까 유전적 결정론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도록 하는 어떤 인간의 형질이 있다라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이라면, 인간의 특징이라면은, 그게 진화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자연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택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건 어쨌든 무슨 어떤 생존과 번식의 의미가 있어야지 선택이 된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 저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예술의 혹은 이제 미의 진화적 기능이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어떤 토론, 이번 수업 시간에 메인이 되었던 토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어, 굉장히 이제 많은 가설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사실 이런 이야기가 진화 심리학이랑 비슷한데,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냥 사변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어려운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사실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정재승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셨고 했던 가설 중에 하나는 인간의 성선택적인 관점에서 예술이 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술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인간의 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긴 소설을 쓰거나 혹은 이제 어떤 협주곡을 만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손이나 눈 이런 어떤 실제 신체 능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협주곡이나 소설을 쓰는 것은 뇌의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어떤 중장인물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회적 지능의 지표로도 이런 예술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좋은, 그러니까 아주 발달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약간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면은 그 유전자가 선택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생존에 적합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자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은 그 유전자도 따라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강화가 일어난다면은 이 공작의 꼴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 비대해진 특징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굉장한 수준의 예술, 굉장한 수준의 어떤 미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선택적인 관점으로 예술의 진화적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죠. 이제 뒷받침하는 이야기들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고 이런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 근데 이 인기가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점이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또한 이 예술이라는 것이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작의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술을 사실 이 원시 시대에서 생각하면 예술을 하는 것이 어쨌든 생존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약간 핸디캡 이론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제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근거로서 제시가 된 예술을 잘하는 뭐 가령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아내를 잔뜩 두고 영화 감독들이 막 맨날 바람 피고 막 배우들이 맨날 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스캔들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 근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평가해 주는 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명예가 올라갔고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어쨌든 결국 이 번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또 어쨌든 성선택적인 관점 논리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전자가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검증해 보려면은 사실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이 근처 친구들 중에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음악을 잘하는 사람과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실험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실험일 것 같아서, 간단한 실험일 것 같아서 이미 실험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일반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기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더 매력 있어 보이고 어떤 말을 이제 시적으로 잘하면 더 매력 있어 보이고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근데 사실 알려져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멋있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직 학습이 덜 된 아기들도 똑같이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선천 후천 네이처 널처 논쟁과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선택적인 설명이 어, 있고, 예술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게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성선택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또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 특징이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굴을 잘 캐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윤곽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2차원적인 그림에서 물체의 윤곽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 색깔도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는데, 그런 진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어쨌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이야기고, 이런 표상을 가지게 된데, 이런 인지 체계를 가지게 된 데는 어쨌든 생존에 도움이 돼서, 인간의 생활 방식에 도움이 돼서라고 보는 게 어, 이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더 나간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 사냥을 하거나 혹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찾거나 할 때,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이런 식의 인지 체계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런 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인지 체계가 도움이 된다면은 이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어떤 훈련이 이제 더 도움이가 필요했거나 필요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지 체계를 녹슬지 않게 갈고 닦을 수 있는 방식들이, 혹은 이제 이 어떤 자연물들을 보고 그것을 윤곽을 나눠서 구분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약간 그냥 눈과 입만 있는 것만 보고도, 혹은 이제 그냥 다리가 4개 달려있고 뿔이 달려있는 것만 보고도 이건 얼굴, 이건 사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보상 회로와 연결이 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형질이 진화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식을 하고 표상을 구축하는 것이 보상과 연결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사면적인 이야기고, 이거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혹은 이제 어떤 음악을 듣고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로서 보상 체계와 연결된 것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쾌감을 느끼는 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어, 우리가 오늘날 초콜릿을 막 뜯어먹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단 것을 먹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상회로와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 보상이 중독이 돼서 초콜릿을 계속 먹는 것처럼 몸에 안 좋을 때까지
이 음악이나 어떤 그러니까 소리나 이 시각, 청각이나 시각에서 어떤 특징들을 찾고 거기서 이제 쾌를 느끼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새소리가 듣기 좋은 노랫소리가 듣기 좋은 이유는 새소리가 있는 곳을 쫓아가면 새를 사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새소리를 들었을 때 쾌감을 느끼도록 보상회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변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화음을 듣거나 어떤 음악의 특정한 선율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보상회로로서 작용을 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보상회로가 설정이 됐다면은 인간이 이제 초콜릿을 만들듯이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쾌감을 얻는 어떤 식으로 약간 바이프로덕트처럼 예술이 기초적인 예술이 생겨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예술이 개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예술이 아까 말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혹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 집단의 이 화합에 있어서 사회적인 기능을 획득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술의 최초의 탄생은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쾌감에서 탄생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있는 지금의 예술이 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조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회적인 기능을 이유로 이 예술이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유전자에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이 사회적으로 예술이 등장한,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혹은 이제 뭐 후대에 교육을 하고 이런 식의 특징을 갖게 된 기간이 진화론적인 기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수준의 생물학적인 수준의 이야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보상회로, 그러니까 생리적인 쾌감을 주는 예술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술, 고차원적인 예술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생리적 쾌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냥 단순한 그림 그리기, 단순한 어떤 선율 만들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것의 어떤 사회적 기능이 발견되면서 조금 더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을 하는 데는 굉장한 어떤 창조적인 노력, 그 예술의 고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고평가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술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게 사회적 기능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쾌감을 느끼는 어떤 예술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거를 발명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고평가해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유지되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술가들이 오늘날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예술에 대한 우리의 고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사회의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 예술에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쓰고 예술가들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최초의 탄생은 결국 생리적인 쾌락에 의한 바이 프로덕트로서 예술의 능력이 아주 기초적인 예술의 능력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예술을 할 수 있는 이 생물학적인 능력은 결국 우리 몸에 갖춰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물학적인 생존에 관련된 이유로.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능력이 갖춰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를 얻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들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고 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 역시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예술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게 저의 또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결국 다 약간은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얘기도 그렇고 이 많은 얘기들이 어떤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 네이션 얼처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화론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유전자를 뜯어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수준이 결국 간접적인 얘기가 어떤 실험적인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객관적이거나 이제 확실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사변적인 이야기가 되기가 쉬워서 결국 예술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이런
가설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이제 성선택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고, 제 생각에는 어떤 바이 프로덕트로서 생겨서 사회적 기능을 획득했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주제 자체가 제가 이제 진화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뭔가 우리의 몸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발명이 된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근원은 있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도덕적인 아름다움, 이 수학 공식에서의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 뭐 사람의 얼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움이 너무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감정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철학적인 수준에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붙였고 거기에 이제 오늘날 신경미학에서 어떤 하는 실험들을 통해서 내측 안화 전도 피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같은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니까 철학에서 먼저 밝혀진 사실을 얘기한 사실을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묶어 부르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같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체득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름다움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러니까 최초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쁜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덜어서 아름다움이라고 처음 단어가 발견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들을 더 넓은 개념들 도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도 아름다움이란 것을 느끼도록 그런 어떤 감정의 방식을 그런 방식을 내면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선천후천과 연관된 논쟁인 건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겉돌기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세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결국 겉돌기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아름다움의 뇌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